예, 그동안에 장기표 시사논평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자면 시국 문제에 대한 또 이 논평과 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 근데 앞으로는 국민의 소리라는 이름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오늘은 우리 젊은이 이나윤 씨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. 우리 이나윤 씨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나윤입니다. 예.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몇 가지 질문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. 예. 선생님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예. 오늘 여쭤보고 싶어요. 예.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, 이건 진짜 만시지탄이 있습니다. 지난 정부에서도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. 또 문재인 정부도 2022년도까지 본래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한 2년 정도 앞당겨서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아주 잘한 일입니다. 이건 잘한 일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비용은 어차피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게 될 때는 세금을 좀 더 내야 되고 또 만약에 그렇게 국가 재정에서 즉 무상교육을 하지 않게 될 때는 개인이 이렇게 또 학비를 부담해야 됩니다. 그래서 개인이 학비 부담하게 되면 이것도 많은 돈이 들죠. 근데 오히려 이런 점과 관련해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 재정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겠다 이랬던데 저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발표하고 하자마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. 몇 년 동안은 국가가 전혀 부담해야 된다 하는 데도 있고 또 이 지방 재정이 넉넉한 데는 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건 처음에 발표할 때 이 재정 문제까지 다 정해가지고 이 발표를 했어야 이런 불협화음이 저는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. 앞으로 그래서 국가가 얼마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방안 제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아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부분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것인데요. 네. 이 문재인 케어가 비급여로 지금까지 있던 것들의 많은 부분을 급여로 전환했잖아요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. 이 문재인 케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동안에 예를 들면 희귀병 또 이 MRI라든지 하는 이런 자기 공명 영상이라 그러거든요. 이런 사진 찍는 거, 그다음 또 병실료도 전에는 6인승에만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지 특실은 물론 적용 안 되고 2, 3일실 이런 데는 다 적용이 안 됐는데 이 사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인데 이게 지금 전부 비급여였습니다. 비급여.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해 왔습니다. 이거를 급여로 이렇게 늘린 것을 이걸 문재인 케어라 그러는데 이 문재인 케어를 즉 비급여를 급여로 늘린 것은 저는 아주 잘 됐다고 봅니다. 이렇게 하면은 세금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죠. 보험료가. 근데 지금 금방 이렇게 보험료를 많이 올리면 또 국민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건강보험료를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당분간은 이미 지금 건강보험료가 누적돼 가지고 이 흑자 부분이 있습니다. 흑자.
흑자가 약 한 20조 원 정도가 지금 흑자가 있는데 조기에는 좀 이 흑자를 좀 땡겨서고 또 건강보험료를 초기에는 매년 한 2%, 2.3% 정도씩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걸 올린다고 해서요, 무작정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. 이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8%까지만 올리게 되어 있고, 또 제가 알기로는 한 50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상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소득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건강보험료를 1년에 약 한 2.3%씩 올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급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, 우리나라 이른바 보수 세력, 특히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이걸 반대하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 이건 조선일보 4월 11일자에 보면 이 문케어에 5년간에 41조 원이나 선다. 이러면 이거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또 건강보험 재정도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. 이래가지고 뭐 잔뜩 또 저기는 또 해설기사까지 많이 써놓고 있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. 41조 원 들죠. 이렇게 드는 대신에 즉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올리는 대신에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대폭 줄어듭니다. 지금까지는요, 우리나라 이 건강보험료가 담당하는 부분이 전체 의료비에 얼마냐 하면 63%입니다. 63%. 그 나머지 37%는 다 개인이 부담하는 거예요. 근데 개인이 부담하는데 실제로는 들어가는 비용은 이런 걸 보고 실비보험료를 합니다. 즉 국민건강보험료로 내는 것 말고 실비보험이라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험 드는 거 있잖아요. 이게 몇 명이나 되냐면 약 3,300만 명이 넘습니다. 국민의 그러니까 65%가 건강보험 이외에 실비보험에 또 들어있습니다. 이 내는 액수가 얼마냐 하면 매월 약 24만 원 내지 28만 원입니다. 그 28만 원 12개월 곱하면 거의 300만 원 아닙니까?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보다도 더 많은 돈을 실비보험에 내고 있단 말이에요. 그 실비보험에 내는 이유가 뭐냐? 건강보험에 비급여가 많으니까. 그래서요, 앞으로는 이 희귀암, 암 중에도 뭐 희귀암, 즉 아주 드문 암이 있답니다. 이런 건 이제 치료비도 많이 들 거 아니겠어요? 또 약도 또 좀 특별한 약이고 이런 데는 말하면 비급여였습니다. 이런 데일수록 급여를 해야 되거든. 희귀암일수록. 그 다음에 또 MRI. 요즘 뭐 어지간하면 MRI 다 찍지 않습니까? 이게 지금까지는 MRI가 전부 비급여였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또 뭐, 한 2, 3인실, 전부 다 이런 비급여였는데, 이런 걸 전부 다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이게 문재인 케어인데, 이렇게 함으로써, 실비보험에 들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. 지금은 그러니까 실비보험으로 들어가는 액수가 건강보험료로 내는 돈보다도 더 많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 5년 동안에 41조 원 쓴다 이래놨는데 41조 원 어차피 쓰는 거 아닙니까? 쓰는데 실비보험으로 낼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으로 내야 된다. 그 다음에 이 실비보험으로 말미암아서요, 이 지금 굉장히 지금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 그동안에는 비급여 부분이 많아가지고 실비보험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? 들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는 이 급여가 늘어났으니까 실비보험에 들은 돈은 헛돈이잖아요. 네. 헛돈이니까 또 의사들은 또 어떤 의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이 실비보험 들었다는 것을 알고 말하자면 좀
쓰지 않아도 될 약들도 써가지고 이 실비보험에서부터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. 왜? 어차피 개인이 부담하지 않는 거니까 네. 뭐 보험회사에서 받는 거니까. 또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전에는 비급여 부분이 많아서 실비보험으로 많이 드러나는데 급여로 전환되었으면 실비보험을 많이 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. 그럼 이 부분은 보험료가 대폭, 즉 실비보험료가 대폭 인하돼야 안 되겠습니까? 근데 쉽게 이렇게 인하 안 되고 있죠. 이런 점에서도 이 실비보험이 갖고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보험료로 즉 의료비가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실비보험은 덜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말하자면 국민들의 부담을 훨씬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처럼 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자꾸만 국민들이 사회보장제도 하면 말이지 세금 올리는 거 아니냐. 세금 좀 올리는 대신에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대폭 줄어지거든요. 그게 좋은 거죠. 우리 이나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. 네? 저도 그 말씀이 맞으신 것 같아요. 그럼요. 네. 이래야 됩니다. 국민 여러분, 아무쪼록 이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 개개인이 말하면 지는 경제적인 부담도 훨씬 줄어집니다. 그래야 또 마음 놓고 즉 몸이 아파도 걱정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만약 몸이 아파도 이 건강보험에서 다 책임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? 또 건강보험에 또 들라 그러면 또 별도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.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의료비,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이 사회보장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또 줄여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. 가장 큰 혜택이 뭐냐?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의식주나 의료 교육 등의 그 걱정이 없다 이거예요. 다 국가가 책임져준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말하자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보장제도는 반드시 확립돼야 됩니다.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. 오늘 우리 이나연 씨 함께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